자, 얘를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자, 우선 여러분들은 다 그려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피드백 받은 부위나 요런 데만 설명 들으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를 그릴 때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얘는 어디가 제일 잘 보여요? 4번 같은 경우. 정면이 잘 보여요? 평면이 잘 보여요? 그럼 평면을 만약에 먼저 그린다고 하면, 자, 평면의 전체 사각형 크기가 가로 50에 세로 30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 기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골뱅이 50에 30. 자, 이걸로 먼저 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 대충 중심선 하나 가운데 위치의 중심 위치가 그 호가 있는 센터까지의 거리가 15예요. 맞죠? 15 맞죠? 자, 여기에다가, 자, 거기 지금 반경이 얼마로 나왔냐면 12.5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양쪽에 선을 그어서 트림으로, 자, 요 놈을 잘라내는데, 자, 먼저 이렇게 형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얘랑 동일한 형태의 턱진 데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죠? 얘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잖아요? 근데 치수를 보니까 바깥쪽에서부터 17.5 정도, 아유, 이 치수가 왜 이렇게 돼? 17.5 정도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 요런 형상이 안에도 작은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턱진대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보니까 한 5mm쯤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 얘를 그대로 옵셋을 5mm만 넣어가지고 요 라인을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시키면 형상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가운데가 완전히 바닥까지 다 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트림으로, 자, 이 부분은 일단 뚫어 놓습니다. 예. 그죠? 이제 그리는 순서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제 홀 사이즈가 뚫려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 얘 앞으로 8mm 정도가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양쪽으로 34니까 17mm 정도? 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자, 홀을 그려주는데 거기 위에 써져 있는 게 6파이 드릴이라고 써져 있어서 반지름을 3만 넣어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갈 건데 반대쪽에 복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레이어까지 싹 넣어 놓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이는 것만 그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왕이면은 여기다가 밑에 안 보이는 카운터보 부분까지, 네. 거기가 지금 10파이니까 5mm로 해서 요 놈은 그러면 안 보이니까 수문선으로. 맞죠?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만 미러를 시켜가지고, 예, 이 구멍 두 개랑 중심선을 다 포함시켜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시키는 거죠. 자, 하고 나서 이제 가운데 중심선도 전체 이제 기준은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도 센터선은 뽑아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 평면도 한 개를 다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빠진 거 있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빠진 거 없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면도를 다 그렸으면은 이제 요게 나오고 난 뒤에, 그 어떤 사람은 누가 이거 하나만 낸 사람도 있던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들어갈 건데, 자, 정면도를 내가 녹화를 하고 있었. 예.
자, 여기서 정면도를 자, 두 개의 상관선 뽑아내고 요 속도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려봐도 돼요. 자, 높이가 25예요. 25. 그러면은 자, 대충 선 하나 뽑아 놓고 여기서 높이를 25를 넣어서 자, 이렇게 이제 높이 한번 잡아 갖고 사각형만 자, 한번 쭉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제출하는데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냐고요.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정면도를 자,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 하나 뽑아오는데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릴 거냐면 이 가운데가 아까 이 호가 있던 여기가 계단형으로 약간 턱이 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 요 놈 하나 우선은 요 놈 하나 우선 빼고 여기를 왜 내가 지금 바닥까지 뽑아내냐면 이 부분이 바닥까지 다 뚫렸잖아요. 맞죠? 네. 바닥까지 뚫렸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어디까지 뚫렸을까?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예, 12.5니까 딱 얘 이 전체 사각형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위치겠죠? 네. 대충 놓고 여기 중간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선을 대충 이렇게 반만 뽑아 볼게요. 이렇게 선이 뽑아오고 나서 이렇게 냅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려놓고도 이게 뭔 선인지를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헷갈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는 반은 안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쪽만 우선 왜냐면 얘가 대칭이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넓은 쪽이고 여기서 이제 알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 가운데가 다 뚫린 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 알이 들어가 있는 쪽이 2mm예요. 그래서 필렛을 반지름 2mm를 넣어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시켜주고 예, 선을 갖고 왔으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여기만 선택해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 정리해주고 예, 요렇게 양쪽으로 대칭형이 이제 여기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반만 먼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도면상에 여기가 12.5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이 틀렸던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가 요 선이 지금 중간에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제출한 사람 중에 자기 거 도면 한번 봐봐요. 자기 거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뚫렸으니까 여긴 선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 나오는 게 맞죠? 자, 여기서 일단 구멍은 다 아는 거니까 구멍은 다 아는 거니까 이 부분 빼버리고 자, 이거를 자, 3D로 봅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얘가 25 높이가 자, 얘는 반만 이제 빼줄 거고 자, 그러면은 이놈을 자, 여기다 갖다가 놓고 얘를 이제 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mm였지. 자, 안에가 R도 있어.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얘만 쳐다봤을 때. 자, 얘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요 앞에서 이제 요 앞쪽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서. 네. 예, 앞쪽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정면 쪽이거든요. 예. 마크 있어. 자, 아니 뒤엔가 보다. 회전하는 거 하나 꺼내야 되겠다. 아니, 뒤를 보고 있었네. 자, 얘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시켜 보면은 얘 여기 선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 이 선이 나와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R값 같은 거 이런 선들은 모서리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런 건 할 필요 없죠.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로 와서 그래서 이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자, 요거 센터 그대로 위에서 갖고 오고, 자, 얘도 구멍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예. 근데 머리부가 얘가 위에 뚫린 게 아니라 바닥 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얘는 깊이가 얼마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치수에 자립하기 뒤에 7mm 써 있죠. 네. 그러면 그 7이 깊이가 돼요. 그럼 7만큼 지금 올라간 거고, 자, 여기서 필렛으로 이렇게 모서리 두 개를 정리하면, 제가 지금 구멍에서 반만 그렸어요. 반만 선을 따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만 반만 지금 그렸고요. 나머지 반도 다 빼버리고. 요게 지금 반쪽이죠. 자, 이런 가공은 여러분들 위에서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이 머리부를?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품을 뒤집어 놓고 반대쪽에서 가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얘를 미러를 시키죠. 자, 그럼 정면에서 보면은 이 구멍이 보입니까? 이 구멍이? 아니요. 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투상도로 정리를 우선 해본다라고 하면 여긴 숨은선 자리예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중심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절반에 대한 작업이 다 완성이 됐다 생각이 되면, 이제 반대쪽에 미러를 시켜서 예, 여기만 요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가운데 중심 두 점을 잡아서 대칭 복사를 시키면 요거는 그냥 온전한 투상도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중심선을 안 갖고 왔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을 측면을 그려온 사람이 거의 제 기억에 한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려고 하는데, 예, 측면도를 그릴 때 우리가 항상 그렸던 그 순서가 어떻게 그렸었죠? 앞에서 우리 기초 설명할 때도 뭐 X라인을 쓰거나 또는 어떻게 했어요? 평면도를 복사해서 돌려놨잖아요.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카피 옆에다 복사 해보세요. 우측은 거의 다 안 그린 거 다 알아요. 우측면도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면, 단면도로 해보고 수문선으로도 해보고. 자, 우선은 얘를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평면도에서 우측을 보려고 하면은 얘를 제 오른쪽 방향에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를 시킬 때, 자, 요 놈이 오른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돌려줘야죠. 예,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놓고 예, 복사하고 로테이션 한번 해주고 요거는 뭐 항상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관선 갖고 올 건데, 자, 여기서 정면도에서 요거 두 개, 전체 크기부터, 얘도 전체 크기, 요거 두 개. 예, 그래야 요 사각형, 교차되는 부분에 있는 요 사각형이 우측면도의 크기가 되죠. 네. 자, 해서 얘를 해줄 때 여기서 Shift 눌러서 요렇게 사각형을 정리. 예, 트림 써도 되고. 자,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이 아까 왜 여기 턱진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 네. 예, 요거를 먼저 갖고 오는데 이 호, 바깥쪽에 있는 호를 먼저 한번 이렇게 선 내려주고 안에 있는 호도 한번 선을 내려주고. 근데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앞에가 다 터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형상들은 반드시 중심선을 표시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선을 지금 3개를 끌고 왔어요. 자, 중심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우리 아까 정면에서 볼 때도 그랬지만 얘가 넓고 작은 애는 완전히 밑에까지 다 관통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얘가 깊이가 얼마까지 들어갔냐면 아까 딱 12.5만큼 내려갔어요. 그 들어간 지점이 이렇게 정면에서 선을 따서 갖고 와도 이렇게 만나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나게 해놓고 아까 여기 R값 2mm 넣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필렛을 얘 지금 끌고 왔던 이 선하고 여기를 이렇게 필렛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자, 어차피 얘는 앞에가 다 터진 부위라 그랬죠. 여기까지. 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직선으로 그냥 얘는 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예, 이렇게 니은자로. 근데 나머지는 관통형이야.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선만 잘라내고,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중심선에서 가지고 온 선은 그대로 중심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요, 여기 중심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엄청 나요. 왜냐? 얘가 중심선이 있음으로 해서, 아, 여기가 지금 동그란 호인가 보다라는 게 유추가 되는 거지, 이 호가 없으면 얘가 호인지 측면에서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만 그려줬을 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칭을 넣잖아요. 자,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이거 가능해요. 얘 이렇게 하면 얘 온단면도 돼요. 옆에서 여기 반 자르면, 자, 여기 반 자르면 이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죠? 예, 얘도 단면도가 됩니다. 자, 되는데, 자, 우선은 빼고, 예, 작업하던 거 계속 할 거니까. 예, 그리고 얘가 어차피 여러분들 원이나 동그란 원통이나 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앞이나 뒤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달라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얘가 원통이 아니라 안에 파져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얘 봐봐요. 얘는 지금 우리가 하나씩 따오면서 제가 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저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정면에 얘 그렸죠 아까. 네. 이놈 그대로 중심선까지 다 가지고 와서 얘 중심위치 알잖아요. 얘 이거 갖고 오면 이 모양 돼요. 왜?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늘려만 주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왜냐면 이 호가 반원인데, 예, 우리가 얘를 앞에서 보는 넓이나 옆에서 봤다라고 해서 이 넓이가 달라져요? 반지름 값은 다 똑같은데? 예,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거. 그렇지. 예, 그래서 정면도에 있는 거를 그대로 퍼다 써도 이 모양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 센터가 있는 구멍의 중심이 있는데도 자, 이제 갖고 와요. 자, 얘는 혹시라도 여기 아까 단면도를 그려서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구멍을 생략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 중심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예, 왜? 여기 뭔가가 뚫렸다라는 표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넣어주시되, 자,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이 구멍도 이게 여기 아까 수문선으로 그려놓은 이 구멍을 정면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얘도 똑같죠. 그럼 어떻게? 자, 얘를 복사를 해요. 통째로. 얘를 복사를 해서 자 가지고 와요. 여기나 아무 기준이나 상관없어요. 쭉 갖고 와서 옆에다가 복사. 예, 하면 이 투상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아까 단면도로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해칭을 넣어버리면 되고, 나는 그냥 투상도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수문선이 돼야죠. 왜? 밖에서 쳐다보면 다 안 보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던가 이렇게 그리던가, 예, 이렇게 해칭으로 하더라도 센터는 꽂아야 된다고요. 예, 우측면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와야 돼요. 여기서 생략을 해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면도에 어차피 다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요놈 지금 반쪽 잘라놓은 거를 제가 옆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요렇게 돌렸잖아요. 예. 오. 자, 오른쪽으로. 예, 돌렸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얘가 지금 파진데, 여기가 아까 우리가 해칭 넣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실제로 우리가 잘라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느 정도 계속 봐야지 또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그려는 져야 되거든. 상상이 돼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우측면도는 요렇게나 요렇게 그릴 수 있다. 요거 두 가지는 정리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시 정면도로 돌아와서 얘는 이제 배치가 끝났으면은 요 놈은 지우시고. 자, 그러면 얘를 통째로 요렇게 복사를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이 두 개를 더해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단면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했던 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지금
전체적으로 안에 구멍이 다 보여지는 배치로 이렇게 제출을 한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예, 얘가 다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해칭을 넣겠지. 예. 예, 요 정도까지 갖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잘했다라는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단면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는 온단면도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요? 아니 온단면도가 아니에요. 얘 온단면도 아니죠.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딱 중간인데 여기 자른다고 해서 저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은 이미 앞에 있는데 얘가 중간에 있으면 모를까? 그쵸? 예,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 중앙을 자르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구멍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자를 이유도 없고. 예.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중심선이 있는 위치를 절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 결과가 나오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온단면도나 한쪽 단면도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항상 약속한 기준이 뭐냐면 딱 중간에서 잘라야지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일단 중간이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랐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선이 절단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 중심선이 있는 데서 이제 절단선을 그을 건데 절단선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생김새가. 선인데 끝에 시작과 끝에 코너링이랑 중심선이 가는 실선보다는 중심선인데 양 끝에가 굵죠, 선이. 예, 굵고 또 뭐가 들어가요? 내가 보는 방향에서 화살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화살표가 뭐냐면 그러면 얘는 자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이 형상이 나오려면은 여길 잘랐을 때 내가 여기서 봐야 돼요? 뒤에서 봐야 돼요? 전자요. 예, 전자. 네. 앞쪽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앞쪽에 표시가 돼줘야 돼요. 맞아요. 예, 바라보는 쪽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절단선을 그을 건데 일단 얘랑 이 중심선 있죠. 요거 두 개. 네. 요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조인 배웠잖아요. 요걸 조인 시켜봐요. 자, 선이 붙죠? 그런 다음에 조금 짧으니까 바깥쪽까지 아예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빼요. 예, 절단선을 만들 거라서 자, 중심선은 쭉 이었어요, 하나로. 자, 여기가 이제 절단선을 쓰기 위해서는 굵은 선도 양 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뭐 별게 있는 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에 외형선 있잖아요, 외형선. 요 외형선을 여기다가 뭐 덧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린 데다 또 그려도 되고, 예, 아니면은 요렇게 끝에다가 따로 그려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런 레이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죠. 여기다 저는 지금 그렸어요. 그러면 얘를 나중에 이제 플로팅을 하면은 자,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하게 나와요. 자, 이제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렇죠. 예, 양 끝에가 그리고 이제 화살표랑 뭐 예. 이런 거 넣으면 더 선을 더 강조. 예, 여기랑 끝에가 자, 됐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겹쳐서 이게 빨개 보이는 거고 하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건 보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출력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화살표를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할 거지만 치수선에 들어가는 화살표하고는 여기 쓰는 모양이 조금 안 맞아요. 비율도 좀 안 맞고. 네. 원래가 화살표 비율이 요런 치수에 들어가는 화살표는 한 1대3 정도가 돼요. 네, 요 정도가 되는데 자, 우리는 얘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거거든요. 네, 근데 뭘 써서 할 거냐면 여기다 PL을 한번 쳐보세요. PL이 무슨 명령어로 뜨죠? P라인이라고 뜨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 중에 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다각형하고 얘네가 무슨 선이라 그랬어요?
폴리선이죠. 얘네가. 예, 이 폴리선이 여기에서 이 P라인이 뭘 줄인 말이냐면 폴리라인을 줄인 선이에요. 예, 폴리라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선하고 지금 그리는 P라인은 같은 선이란 뜻이지. 자, 그래서 P라인을 해놓고 나머지는 뭐 좌표를 쓰든 뭘 쓰든 뭐 직교 모드를 쓰던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고 싶은 대로 막 그려봐요. 일단 그려놓고 나서 찍어봐요. 이 선이 어떻게 잡히나. 예, 일단 선이 다 붙어 있죠. 이런 선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을 만약에 여기 반지름 한 5mm쯤 넣고 제가 여기다가 폴리선 딱 찍어서 여기다 적용하면 자, 얘도 바뀌어요. 예, 똑같이. 예, 근데 폴리선의 성분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우리 그 전에 파단선 그릴 때 스플라인도 기억나죠? 네. 걔도 폴리선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자, 이 선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다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시작점만 딱 찍고 나면은 얘가 옵션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다른 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요거만 쓸 거예요. 요거만. 예, 폭. 예, 원체가 우리가 오토캐드 상에서 선의 두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진 않은데 얘는 일종의 두께 개념을 좀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폭을 한번 찍어보고 그럼 얘가 시작 폭을 지정하라 그러죠. 일단 0으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갔어요? 자, 끝폭에다가 한 10 넣어보세요. 자, 그 왜 이렇게 나올까? 시작폭은 0인데 끝폭이 10. 그렇죠. 얘가 요 자리가 0이기 때문에 두께가 없죠. 그러니까 뾰족하게밖에 나올 수가 없고 뒤에 끝폭에다가 10을 줬기 때문에 요 폭의 두께가 10 정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길이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야 우리가 원래 직교 모드 상에서 숫자만 쳐서 가는 방식 많이 쓰잖아요. 네. 얘도 그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놓고 나서 한 50mm만 쳐볼게요. 50만큼 그려진 거예요. 예, 그려놓고 근데 이제 그 뒤에가 문제인 게 뭐냐면 바로 다음 선을 뭔가 또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끝폭에다가 10을 넣었잖아요. 이 값이 그대로 균일하게 유지가 돼.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을 다시 넣고 다시 둘 다 시작폭과 끝폭을 빵빵으로 집어넣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를 만드는 거지. 예, 그럼 이 찍으면 얘는 이렇게 하나로 잡혀요. 폴리선이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절단선에 들어가는 화살표는 요 놈으로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그려볼게요. 하나 이제 해봤으니까. 자, 이왕이면 그려줄 때 여기 아까 두꺼운 선 그린 데 있죠? 여기다 지시하세요. 시작 폭을요? 예, 두꺼운 선 쪽. 자, 그러면 P라인 실행하고 자, 시작점을 요 선에 그냥 뭐 중간도 괜찮고 어쨌든 이 선에 아무데나 있기만 하면 돼요. 네. 자, 시작점 찍고 폭 찍겠습니다. 자, 시작은 무조건 0으로 주고 자, 끝나는 폭을 한 3만 줘볼게요. 3.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길이 한 5mm 빼봐요. 자, 하고 폭을 다시 빵빵. 예, 길이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빼요. 너무 짧지만 않으면 돼. 예, 이러면 이제 삼각형 하나 그린 거지.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를 과제로 해오는 학생들 중에 이 삼각형이 약간 우리가 지금 얘 방금 3 줬잖아요. 네. 예, 얘 3 주고 길이를 5 줬나? 예, 어쨌든 이 길이가 약간 화살표가 좀 얄쌍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삼각형 느낌은 아니에요. 예, 모양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넣어줄 건데 이제 엠텍스트로 여기다가 이제 A라는 글자를 하나 쓸 거예요. 대문자로. 예, 글자 크기는 아까 앞에 반에서 3.5인가 쓰긴 했는데 한 5mm 정도? 예, 한 5로 한번 해볼게요. 예,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서. 자, 5mm를 요 화살표 아래다 배치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옆에다 배치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문자래요. 자, 요 화살표도 외형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글자는 문자 레이어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 있는 요 굵은 선하고 얘는 어차피 같은 레이어로 보시면 되겠죠. 네. 예. 자, 하셔서 얘를 그대로 다시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복사해다가 반대쪽에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단하겠다라는 표시가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플롯을 만약에 이거를 인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얘가 결과가 요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놈을 써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교재에서 이론으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자, 절단선이 들어가면 양끝이 두껍고요. 화살표가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요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이게 절단한 부위야 라는 표시가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 A를요. 하나 복사해서 끌고 밑으로 갖고 와요. 예, 얘 밑으로 갖고 와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될까? 단면 A 다시 A. A에서 A까지 자른 단면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써주거나 이제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영어로도 또 쓸 수 있지. 예, 섹션이라고 써주면 돼요. 대문자로. 예, 이런 식으로. 예, 둘 중에 아무거나 이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현업에서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절단선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을 자른 단면부가 얘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지만. 예, 내가 다시 재수정하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거 제대로 다 수정해서 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게 절단선을 썼을 때의 결과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 있죠. 여기다가는 부분 단면으로 해볼게요. 근데 부분 단면은 반드시 무슨 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분만 자르는 거니까. 스플라인이 파단선이죠. 예, 그래 파단선을 그려주는데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내가 원하는 어느 한 부위만. 근데 이거를 둘 다 파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구멍인데 하나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스플라인으로 요렇게 이 경계. 근데 여기가 워낙에 얇으니까 요렇게 요 사이에 자 겹치지 않도록 요렇게 묶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묶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경우는 요 뚫린 부분은 영역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괜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자 이제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여기만 따로 이제 묶어보고요. 자 이렇게 잘라요. 안 닿게.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잘라서 보겠다는 거니까 이쪽은 구멍이 보여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다 외형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칭. 나는 여기만 단면으로 자르겠다. 해칭선과 파단선은 둘 다 가는 실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굳이 여기다가 이걸 수문선으로 또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요. 반대편 보여요. 예, 그래서 생략을 해도 되는 거고 그리지 마세요,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생략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은 절대 생략하는 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가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절단선 같은 거 필요 없죠. 예,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요게 다 어느 정도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 다 방법이 구상이 돼야. 그죠? 근데 이게 분명히 단면도로 이번 주 과제가 단면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려오는 사람도 있었거든. 예, 그래서 뭐 여기다가 사실 이 두 개 조합만 가지고도 투상은 됩니다. 예, 우측면도가 없어도. 예, 근데 우측면도를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생략해도 되지. 그냥 빼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아예 이제 또 안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도면에서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혹시 더 질문 있는 사항 있어요? 예,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 과제 제출할 때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부품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거를 A2 용지에다가 한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그려갖고 오다 보니까 도면은 일단 너무 작아 보이고 용지는 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얘는 기존에 여러분들 A2는 갖고 있잖아요. 얘는 계속 복사해서 써도 돼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쓰시고 요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얘가 A4고요. 얘가 A3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사각형 그리기 했죠. MV 셋업이 원점에 작업이 됐는데 이미 거기다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그릴 건데 자, 렉탱글 실행해봐요. 그렇게 스케일로 못하나요? 비율로? 스케일로 만약에 하면 비율이 1대 루트 2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미트의 영역도 같이 바뀌어서 나중에 출력할 때 본인이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출력을 하는데 도면이 자꾸 막 잘려 이상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따로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자는 건데 자, 렉탱글로 여기다가요 시작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데다가 일단 찍어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A4는 크기가 얼마예요? 예, 그럼 여기다가 골뱅이 297에 210. 예, 요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A4 크기의 사각형 하나가 그려지죠. 자, 옆에다 하나 또 그릴 거예요. 다시 시작점 찍고 예, 골뱅이 420에 콤마 297. 요게 A3. 420에 297. 네, 그래서 과제 제출할 때요. 이게 틀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만한 도면 뭐 한두 개 그린다. 그러면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런 데다 배치를 하는 게.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옵셋을요. 요 작은 A4는 한 5mm만 옵셋 하세요. 예, 얘는 5mm. 예, A3는 기존에 하던 대로 10mm.
헷갈릴 것 같은 사람들은 뭐 이거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용지 크기를 써놔도 되니까. 얘는 A4, 얘는 A3.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저 A3까지는 15로 하고 A4는 15로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얘는 이제 틀을 다 만들어 놨으면 중심 마크 그려 놓으세요. 둘 다. 예, 나머지는 이제 윤곽선 부분은 안쪽에 기존에 쓰던 레이어, 윤곽선 레이어 적용하고 중심 마크는 외형선 쓰시고. 네. 아니 다 탑에 있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원래 쓰던 요 틀에 보면 요거 이름 쓰는 날 만들어 놨죠. 네. 요거를 통으로 요렇게 카피해 가지고 모서리 여기 잡고 자 여기다 갖다 붙여요. 네.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것도 안 만들어 가지고 막 볼펜으로 이름 찍찍 써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부품 크기나 양에 따라서 용지를 배치를 하시면 되죠. 이름칸 크기는 상관없나요? 어떤 크기? 이름칸이 걔네들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잘 보이게만 뭐 다른 내용은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이름은 좀 들어가게. 예, 이름만이라도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 우리가 방금 작업한 거 요 정도만 배치해도 A3에 넣으면 되게 작게 출력이 되잖아요. 걔네를 A4에 예, 근데 A4 정도에 넣으면은 좀 출력 인쇄가 돼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좀 크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B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A반에 이렇게 그려온 사람이 있어서 아까 같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 잘라온 학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학생이 완벽하지 못했던 게 구멍이 이 자리에 없었어. 그럼 이 자리에 없으면 이 구멍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그죠? 예, 그래서 가운데를 만약에 반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요 2개짜리 직선 짝대기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그려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고 잘 그린다고 해도 이게 그리다 보면 길이나 위치가 똑같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때 이렇게 직선 한 개를 그려서 무조건 나머지는 다 카피. 예, 카피. 거리는 뭐 적당히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자 레이어 쓰시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두 개를 같이 밑에다가 다시 카피. 예. 이게 생략 됐다는 이게 반이 생략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로 반쪽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반드시 반을 생략을 하고 싶으면 이 대칭 기호를 넣어달라는 거고요. 뭐 길이를 딱히 몇 미리로 해라 정해진 건 없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짧게 해가지고 보일랑말랑하게 그려오거나 너무 길게 그려오거나 이런 거 말고 예, 그냥 적당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4분의 1 반담은 얘는 한쪽 단면도죠? 예, 그러니까 한쪽 단면도는 안이랑 밖이랑 다 보이는 거라고 했죠. 네.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모형 자체를 보고 그리면 이 결과가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온단면도 그려놓은 거 있으시면 복사해서 요렇게 바꿔봐요. 어차피 요 직선 하나 올라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요거 수정. 자, 우선은 전체 위에서 보는 방향이 아무래도 가장 잘 보이잖아요. 네. 예. 정보가 자, 그래서 보니까 전체 치수 크기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센터에서 전체 길이가 100이라고 돼 있고요. 양쪽 폭이 50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100으로 먼저 그려주고 꺾어서 50mm 이렇게 사각형을 100에 50으로 그려줍니다. 네, 혹시 자, 100에 50으로 그렸죠? 네. 예. 자, 그런 다음에 앞에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반원이. 자, 여기는 필렛으로 두 변을 그냥 가서 마주보게 찍으면 나오죠. 예, 이미 필렛 설명할 때 다 했죠, 한 번씩. 근데 안 쓰면 또 새롭다니까.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반지름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시 안 될 때도 있겠네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여기는 지금 치수상에는 R25를 써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50이면 얘가 반원일 때는 무조건 얘는 R이 25거든요. 네. 그죠? 사실 치수 표기가 안 돼 있더라도 반원이 맞다면. 네.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해놨지만 보통은 이제 나중에 치수할 때 또 하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치수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써놔요. 아, 예, 가끔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일단 괄호를 쳤다는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은 치수인데 여기 R을 써놨다는 얘기는 얘를 참고해서 반지름 값을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형상 전체 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운데 구멍이 파져 있어요. 자, 12.5로 반지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 빼놓으시고 대충 길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양쪽에 날개같이 생긴대. 이렇게 날개. 네. 이제 요거 작업할 건데 보니까 이 센터, 얘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가 70. 자, 옵셋을 70만큼.
그 다음에 양 날개 센터가 지금 70이라고 써있죠? 예, 그래서 35씩. 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 70과 얘가 중심이 어쨌든 교차가 돼야 되니까 요걸 좀 더 늘려서 늘려서 여기다가 먼저 작은 구멍부터 하나 그려보죠. 8짜리인가? 예, 8자리예요. 예, 그러면은 반지름은 4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R은 10입니다. 예, 10. 자, 10자리를 하나 그려주고 근데 양쪽에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가 10이죠? 네. 자, 필렛으로 R값 10 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주면 먹죠. 근데 선이 떨어지면 뭐 다시 하나 그려서 하고 이거 뭐 굳이 노트림 안 해도 자, 필렛을 양쪽으로 했는데 이거 그릴 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필렛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안쪽에 직선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놔두면 될까라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가 선이 막혀야 돼요? 뚫려야 돼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사각형 부위하고 여기 날개 쪽하고 높낮이가 달라요. 단이 있죠. 네. 단이 있어서 이 사각형 쪽의 높이가 더 두껍다 보니까 이 모서리 단이 위에 돌출이 돼서 올라오는 쪽이라 이 선은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우선은 여기 중심선을 이용해서 요 반원은 날려버리고 얘는 일단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 선이 이렇게 생기면 물론 직선 같은 걸 그려도 되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조인이 있잖아요. 조인을 웬만하면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조인을 얘랑 얘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 양쪽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되게 가급적이면 도면에서 선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지 않도록 예. 그래야 뚫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데이터로 활용이 됐을 때 그게 엄청 문제가 돼요. 이게 이런 데이터가 뭐 3D 작업을 할 때라든지 또는 뭐 가공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공 데이터를 뽑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중심선을 여기는 좀 한번 정리를 하죠. 네. 자, 중심선 정리해서 길이도 이 짧은 부위들은 좀 브레이크로 뭐 잘라줘도 되고 이 구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거 구멍 같은 거 웬만하면 내가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도 보면 왜 이런 거 우리 통째로 어디다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복사해서 쓰면은 이렇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는 구멍이 큰 놈이 있고 여기는 작은 놈이 있고 뭐 중간짜리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다가 가져다 쓸 때도 이 중심선만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쓰겠죠. 이렇게 쓰다 보면 자, 얘네들은 괜찮은데 얘는 좀 짧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스케일. 예, 이럴 때 지난 시간에 배운 스케일도 여기서 찍었잖아요. 찍어서 한 1.5배? 아유. 다시 1.5배를 넣으면 이 명령어가 왜 이렇게 들어가지? 마우스로 늘리는 게 더 편하죠. 보면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정량화가 돼 있는 게 나름 작업하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나가긴 좋죠. 그래서 1.5를 주고
하면 요 정도 늘어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덜 그렸네. 여기가 알이 있네요. 모서리에. 네. 예, 요거까지 우선 주고. 여기구나. 뭐예요? 오겠지? 동네. 네, 오래요. 오래요. 대박. 자, 나사를 딱 한 개만 그려볼 건데. 네. 자, 여기 오른쪽 구석에 여기 첫 번째 나사를 하나 그려보는데 보니까 거리가 자 양쪽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겠어요? 30인가? 네, 30이라고 돼 있으면 여긴 15겠죠. 네. 여기는 15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옆으로 15예요. 10이에요? 15라고 써 있는데? 통길이 50인데요. 그거는 그거 큰 거기 세로 방향으로 세워놨어요. 15. 저기 아래서 위로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5와 15 정도의 거리를 우선 만들어 놓고 자 요렇게 15 요렇게 15 만들어 놓고 요 교차되는 지점에 원을 그리는데 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현재 나사예요. 그죠? 네. 나사의 치수 규격이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4예요. M8이죠. M8이라는 거는 나사의 바깥 지름 기준으로 값이 얘가 지름이 8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원을 8짜리를 그릴 거니까 반지름으로는 얼마? 4를 그립니다. 자, 우선 원을 하나 그려서 중심선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얘도 중심선 놓고 자,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이거 나사인지 모르죠? 네. 그냥 구멍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사를 그릴 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두 개를 그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그릴 때의 간격을 피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칙적인 것은 맞는데 실제 그 상태로 인쇄를 해보면요. 선이 잘 간격이 안 보여요.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출력이 돼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원 한 개를 더 그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출력한 거 보고 얘 재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0. 몇 mm로 했나 1mm로 했나 이거 안 재본다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 나사가 M8짜리 얘가 M10짜리 이것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냐면 나사 지름의 10%. 그냥 나사 지름에다 곱하기 0.1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사가 얼마? 8이죠. 그럼 나사 안지름은 0.8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옵셋을 0.8을 집어넣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0.8. 앞으로 나사는 이렇게 비율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M10짜리 나사다. 그럼 얼마 옵셋 해야 돼요? 1mm. 그럼 M5짜리면 0.5. 이렇게 잡으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이놈이 나사인지 아니면 카운터보 구멍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럼 얘가 한눈에 봐도 이놈이 나사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쪽에 지름이 가는 실선이었죠?
얘 앞나사잖아요. 앞나사가 안찌름이 가는 실선이에요? 바깥찌름이 가는 실선이에요? 예, 지난번에 프린트에도 다 나와 있지만 바깥찌름이 가는 실선. 예, 바깥찌름이 가는 실선이고요. 자, 브레이크를 해주는 위치가 4분의 3만 도시란다 그랬는데 요 중심선 아래쪽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지점까지 브레이크를 시킬 거예요. 자, 위치 확인했으면 여기서부터 찍는다 그랬죠. 이 순서로. 자, 브레이크 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이건 누가 봐도 앞나사. 예. 예, 어디 가서 이런 생긴 표시를 본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사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 옆쪽으로 얼만큼 떨어진 간격의 나사가 또 있죠? 30 정도 떨어졌죠. 그럼 이걸 또 그릴 게 아니고 카피. 일단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지금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어레이도 괜찮아요. 예, 어레이 써도. 자, 근데 뭐 개수가 그닥 몇 개 안 돼서 그래서 왼쪽으로 예, 왼쪽으로 30. 예, 그러면 얘를 이따가 미러를 시키는 게 나을까? 왜 아니지? 예, 이놈을 뒤집어 버리면 도시 방향도 뒤집어져요. 그죠? 얘가 브레이크 된 지점이 반대로 뒤집어졌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위로 또 한번 카피를 해서 30 맞나? 네, 30.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자, 근데 여기 지금 나사 4개를 다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예,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치수를 보니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mm 떨어져 있고 벽면에서 20만큼. 예, 그 다음에 벽에서는 20만큼이 떨어져 있죠. 벽에서가 20이면은 반대쪽은 15가 되려나? 예. 아니죠? 10인가? 15인가? 15만 맞습니다. 네, 15죠? 뭐 기준은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잡으셔도 되고 일단은 자, 옵셋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지금 10mm가 떨어져 있고 예, 자, 위로는 15 정도가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 나사가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아마 얘도 10mm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카피를 할 건데 예, 이 나사가 가지고 있는 중심선 있죠? 예, 요 중심선만 복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복사를 할 때 일단 옆으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자, 이렇게 10mm만큼 가서 위로 10mm만큼 갈 거다. 그럼 이게 좌표로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10에 10. 그죠? 골뱅이 마이너스 10에 10 이렇게 가면 되죠. 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골뱅이 마이너스 10콤마에 10 이렇게 찍으면 중심선이 바로 이쪽으로 복사가 되죠. 그러면 구멍의 중심선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냥 요 자리에다가는 그냥 구멍만 하나 그려주는 거지. 예, 그래서 5파이니까 2.5짜리 반지름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를 이제 그려줘요. 자, 이제 그려주시고 요 날개 부분만 이제 미러를 시키죠. 중심선까지 이 부분을 싹 다 잡아서
자, 가운데 축으로 해서 뒤집어서 밀어. 네, 하고 이제 중심선 다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 혹시 우리가 빼먹은 투상이 있을까요? 평면도에서요? 예, 혹시 빼먹은 거. 없습니다. 예, 다 그렸죠? 네. 자, 근데 이제 아래쪽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정답지에 있는 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를 단면으로 해서 그려줬거든요. 아, 네. 예, 우리는 이쪽에서 단면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잘라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쭉 이제 원을 잘라서 내려오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 작은 방금 전에 그린 구멍을 절단하고, 다시 내려와서 나사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이 보이게. 예, 제가 지금 노란 선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렸죠. 예, 이대로 절단선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자,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 구멍 왼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직선 하나만 세워주시고, 예. 자, 세웠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구멍과 나사선 사이, 여기에도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렸어요? 네. 자, 먼저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우선 보여주고 나서 같이 할게요. 먼저 보세요. 자, 필렛으로요. 요 중심선 있죠? 네. 직선 그린 데를 쉬프트 정리. 얘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이 선에서 다시 정리. 여기서 다시 쉬프트 눌러서 정리. 마지막은 조인으로 붙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자, 먼저 여기서부터. 자, 여기랑 여기랑 찍어서 요렇게 각지게 정리할 거예요. 자, 필렛에서 요 선과 쉬프트 요 선. 예, 밑에도 만약에 선을 길게 그리셨으면 또 한 번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두 개 모서리 정리하시고 딱 맞게 그렸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여기도 또 정리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도 가로 중심선하고 쉬프트 눌러서 세로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세로선과 나사에 있는 가로 중심선을 찍어다가 또 정리. 마지막은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조인. 중심선을 좀 길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늘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다른 선들도 다 중심선으로 매치를 시켜서 매치 프로퍼티 있죠? 자, 매치를 시켜서 우선 다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른 요 형태 있죠? 예. 아까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상태로 자르는 거예요. 자, 미리 다 잘라놓은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약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린 거예요. 절단할 면을. 예. 자, 그러면 뭐 어디다 그러니? 자, 이제 여기다가 제일 끄트머리 아까 어떤 선 그린다고요? 예, 두꺼운 외형선. 여기도
두꺼운 외형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꺾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데를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예, 여기서 그냥 덧 그리면 돼요. 예, 니은자. 예, 길이도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적당히 그려주면 돼요. 예,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자. 자, 여기도 니은자. 지름을 좀 뚫어도 돼? 상관없네. 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플로팅 했을 때 얘도 아까 또 그 선하고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요런 느낌. 그냥 꺾이는 부분 가야 돼. 여기도. 예, 모서리가 꺾이는데. 다 꺾이는데 모서리를 그냥 갈아주면 돼. 이렇게 왔어. 어떻게 나오고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려놨던 화살표 하나 갖고 오세요. 글자랑. 예, 여기서 갖고 와요. 여기서. 자, 여기다 갖다 하나 붙이고, 자, 이쪽에 또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문자를 쓸 때 우리가 보통 처음에 뭐 알파벳 순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써줄 때 뭐 얘는 지금 얘대로 다른 부품이라서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A를 썼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도면 틀 안에 부품이 두세 개가 배치가 돼 있는 도면이다라고 하면 이 A를 중복해서 쓰시면 안 돼요. 예, 내가 A를 한번 쓴 적이 있다? 그럼 그 다음은 B를 쓰시고. 바로 바꾼 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내가 어디를 자르겠다라고 지금 절단선을 다 그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절단한 부분의 단면부를 우리가 이 정면 방향으로 이제 그려줄 차례. 자, 그러면은 양쪽 끝에서 이렇게 상관선 갖고 내려옵니다. 자, 상관선을 양 끝에서 뽑아서 내려오고, 자, 선 하나 그어주고, 얘 두께 얼마인지 확인. 얘가 20 맞네요. 자, 이 부품의 두께 20이죠? 네, 그럼 옵셋이나 카피 등을 사용해서 20만큼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사각형만 남기고 다 잘라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사실 복잡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절단한 지점에 있는 원들만 그대로 선을 다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올 때 간혹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X라인에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원래 X라인이 그 각도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직선 같은 선이 있는데 수직을 찍으면 이게 수직선이 나오잖아요. 선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뽑기 나는 귀찮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선이 이렇게 위치가 배치가 되니까
대신에 나중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주의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X라인을 그래 써서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게 나는 더 빨라서 좋다라고 하면 이런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우선 하나씩 뽑아올 건데 이 원의 양끝 지름하고 중심선은 무조건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심선 지름 예, 우선은 그냥 요 바닥에 딱 맞춰서 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구멍 예,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나사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안찌름 바깥찌름 다 뽑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 지름이 두 줄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중심선은 물론이고 예, 그렇다 보면 선이 또 엄청 많아지지.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이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은 브레이크를 시켜서 여기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뽑아오지 말고 이따가 여기 반만 작업해서 미러 시켜서 넘겨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나사는 일일이 다 뽑아올 필요 없죠. 요놈 이따가 여기다 다 작업되면 이쪽에 복사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는 중심선만 갖고 올 거예요. 자, 일단은 요렇게 뽑았어요. 뭐만 해도 맞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정신줄 놓으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뽑고 나서 아 나는 안 헷갈려. 그러면 그냥 트림해서 잘라놓고 정리해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이미 나는 지금 헷갈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중심선에서 갖고 내려온 선들 있죠. 이런 중심선. 요런 선들은 매치를 시켜가지고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놔요. 얘 바꾸고 얘 바꾸고 얘 바꾸고 그래봤자 구멍 4개니까 4개밖에 없잖아요. 좀 낫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바꿀게. 나사의 경우 바깥 지름이 이 아까 얘 무슨 선이었어요? 요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에서 뽑아온 이 선도 가는 실선. 예, 그러면 다 바꾼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으로 윗면을 요 선 하나만 칼로 잡아서 싹 날려요. 예,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나사의 경우는 한쪽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줄만 있는데 요 두 개를 미러를 시켜서 요렇게 두 줄을 일단 요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요걸 지금 요 나사 하나가 여기가 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해? 또 밀어. 여기다가 얘는 미러가 아니지. 예, 얘는 카피를 시켜야지. 그래서 중심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두 줄짜리 지름만 4개를 잡아서 요 중심선 기준에서 여기 중심선 기준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4개의 홀과 나사가 다 나온 거고요. 나머지 그냥 해칭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제 해칭을 넣을 건데 이제 해칭 낼 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죠. 예, 특히 앞나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니까 검사 맡으러 온 학생 보니까 여기를 해칭을 분명히 내가 이걸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해칭선이 안찌름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바깥 찌름에서 끝나버리는 이게 너무 많아. 예, 얘는 안찌름까지 해칭이 파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실 때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해칭 넣고 여기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여기까지. 하고 카피 얘는 손 4개. 그래서 여기 이 중심선 찍고 자, 가는 실선. 얘 중심선을 바꾸시고 앞뒤로 좀 늘리고 그럼 그냥 저걸로 해도 돼요. 스케일. 그리고 해칭하면 끝이에요. 그 여기 안에 가는 실선 안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심선을 우리가 너무 지금 딱 맞게 작업했죠? 자, 일정하게 늘리고 싶으면 뭘 쓰면 좋아요? 스케일 아니요. 스케일 말고? 선 하나하나 이거. 네, 요거 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한 기능이 오늘 많이 나오죠. 수정할 게 많다 보니까. 자, 요거 기능 기억나죠? 길이 늘리는 거. 요거 실행해서 증분. 자, 한 10mm씩 넣어볼게요. 찍으면 10mm씩 늘어나게. 요렇게. 예, 양쪽 위아래로 다 눌러서. 요렇게 해서 늘려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도면 검토할 때 보면은 요렇게 중심선 딱 맞게 그려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 요런 것도 내가 다 체크했을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해칭하는 사람들 나사 있는데 주의해서 잘 넣으세요. 예.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 단면 A-A. 그렇죠. 단면 표시 해줘야죠. 자, 여기다가 단면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이네. 예, 아까 거보다 조금 키웠어요. 부품이 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단면 표시까지.